자산이 폭발할 때는 계단식으로 온화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에 전격적으로 찾아옵니다. 최근 스텔라루멘이 보여준 경이로운 무빙이 그 완벽한 증거입니다. 스텔라루멘은 단 3일 만에 무려 5달이 넘는 기간 동안의 지루한 행보와 하락 추세를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리플 대폭발의 완벽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리플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할 때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공간을 이동할지 그 힌트를 보여준 겁니다. 시장의 철새들은 단지 화면이 빨간색으로 물들었단 이유로 포모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스텔라루멘으로 무작정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진짜 엔진이 가동되는 순간 그 모든 유동성은 다시 리플의 블랙홀 속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금융 분석가 에그레그는 과거 테슬라가 본격적인 기하급수적인 우상향을 시작하기 전 직전의 모습과 현재 리플의 장기 차트 구조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플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저항선에 가로막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제도권의 명확성을 확보한 리플은 과거 그 어떤 주식이나 자산의 프랙탈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투기성 유동성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유틸리티가 가격을 견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관들의 유동성이 원장 위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년간 지속되는 거대한 장기 상승 랠리를 보게 됩니다. 리플의 폭발을 이끌 핵심 촉매제들은 이미 도미노처럼 촘촘하게 줄을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올 거대한 물결은 명확성 법안의 통과입니다. 이 법안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가 최종 서명이 되는 순간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관망세로 일관하던 월가의 초거대 자본들에게 강력한 그린라이트가 켜집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 세계 실물자산의 대규모 토큰화 붐이 결합합니다. 리플 원장은 이 거대한 토큰화 시장의 핵심 지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장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과 기업 재무부서들이 리플의 한정된 유통 물량을 락업하고 수탁하기 시작하면서 극단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랠리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마저 최근 인터뷰에서 크립토 시장 역사상 실질적인 유틸리티와 거래대금 정산을 주도할 최고의 말은 오직 리플뿐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존 전통금융의 황제이자 JP모건의 수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명확성 법안에 대해 비이성적일 정도로 격분하며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존 그는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허가 없이도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자금 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을 씌워 이 혁신을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 수억 달러의 로비 자금을 뿌려대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도래를 어떻게든 늦추려고 가로막는 중입니다. 그가 이토록 필사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가 확립되는 순간 중간에서 막대한 통행세를 뜯어내며 부를 독점하던 자신과 같은 거대 은행 중개인들이 완전히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일개 은행가가 막아설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이 미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전통은행들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 시장 역시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결국 규제의 명확성을 향해 직진할 것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애탁결전이 처리하는 무려 114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청산 물량을 어느 한 네트워크가 통째로 독점할 것이라는 유치한 종족주의적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애탁결제원 공식 문서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이 거대한 유동성의 바다는 단순히 단 하나의 체인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리플과 스텔라루멘을 비롯한 제도권의 엄선된 소수 핵심 네트워크들이 그 거대한 파이를 분담하여서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중이 어떻게 나눠갔든 간에 각 네트워크에 흘러들어올 자금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수조 달러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두 자산의 우위를 나누며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하고 영리한 투자 전략은 리플과 스텔라루멘을 동시에 지갑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두 자산은 거대한 하나의 결제 패러다임 속에서
서로의 시세를 견인하면서 함께 달리는 유기체입니다. 과거 어두웠던 암흑기 시절 시장이 온통 붉게 물들고 파산 소식이 들려올 때도 이 자산들의 가치를 믿고 모아온 우리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작 가격이 1달러 선에서 조만간 시장에서 한 개의 온전한 리플을 사기 위해서 수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날이 오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 마지막의 황금기였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굳건한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긍정의 힘으로 부에 대전한 선두에 서서 다가올 영광을 함께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XRP를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자금이 매일 국가와 국가 사이를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JP모건만 보더라도 매일 10조 달러 규모의 국제자금 이동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경단위를 넘어가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XRP의 국제송금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국제송금 방식과 비교했을 때 리플의 송금 플랫폼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봐야 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JP모건 같은 초대형 금융기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송금 효율이 0.1%만 개선이 돼도 매일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0.1%, 1% 개선인데도 절감되는 돈이 이 정도라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왜 리플 같은 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들까지도 리플과 XRP의 국제송금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국제기구들 역시 국제송금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들인 만큼 이런 기관들이 국제송금 효율화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XRP의 국제송금 효율성에 대한 관심은 이런 기관들 차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 ETF 이슈로 잘 알려진 그레이스케일조차도 과거 국제송금 시장을 사실상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 리플을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늘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리플의 국제송금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큰 규모의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즉 기술은 좋아 보여도 정말 글로벌 국제송금 시장 수준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분명히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국은행은 리플이 향후 3년 동안 250조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리플이 단순한 이론적 기술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규모의 국가 간 송금 시장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간 송금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이 스위프트는 국가 간 송금 시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의 영업일이 걸리고 수수료도 높고 각국 은행 시스템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려운 지연이나 취소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시장 규모는 엄청나지만 기존 시스템은 여전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반면 리플은 이런 문제를 빠르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송금 기술이 확장되면서 국가 간 송금 속도는 이제 단 몇 초 만에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체인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도 크고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특성상 안정성과 보안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리플의 국제 송금 업무량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XRP의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일부 분석가들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거래량 증가에 따라 XRP의 잠재적 가치가 크게 재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특히 전체 250조 달러가 아니라 그 중에 극히 일부인 1조 달러만 가져온다고 가정해도 XRP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여러 가정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확정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리플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점유율을 아주 일부만 확보하더라도 XRP 가치 평가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XRP가 정말 1조 달러 수준의 국제 송금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면 그 막대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네트워크와 구조와 확장성이 필요하겠죠. 즉 리플 메인넷만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줄 추가적인 생태계 확장 영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리플의 사이드 체인과 레이어 확장 구조입니다. 리플의 생태계가 커지고 국제 송금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처리 공간과
서비스와 더 많은 응용 서비스, 그리고 더 많은 확장 네트워크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리플의 대규모 성장에는 이를 뒷받쳐주는 생태계 코인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리플 송금 코인이 등장합니다. 이 코인은 리플의 국제 송금 확대 과정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트랜잭션 처리와 생태계 확장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로 해석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즉 XRP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함께 중요해질 가능성을 가진 코인이란 말입니다. 이 코인의 방향성을 보면 XRP 레저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지원 쪽으로 연결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리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위에 더 많은 앱과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생태계 확장 코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플 생태계가 커질수록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공간, 즉 호스팅 구조와 확장 환경이 더욱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리플 송금 코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XRP의 국제 송금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XRP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에서 실제로 확장성과 호스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해주는 코인까지 같이 봐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생태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코인을 구매하거나 활용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스위프트의 국제 송금 시장을 조금만 가져온다라고 해도 이런 생태계 확장 코인 역시 함께 강하게 재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특히 이 코인이 총 공급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더 작은 영역에 있다면 상승 탄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늘 메인 자산보다 생태계 확장 코인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레이어 1 자산이 상승할 때 그 위에서 속도와 확장성을 보완하는 레이어 2, 3 코인은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사례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즉 메인 코인이 움직일 때 생태계 보조 코인이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XRP가 국제 송금 확대와 함께 상승한다면 이 리플 송금 코인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논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조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플의 국제 송금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코인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원이면 됩니다. 단돈 10만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유튜브에서 이름을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올라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먼저 매수를 한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에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크셨던 분들 계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한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께만 이 히든 코인의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가까지 모두 공유 드리겠습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려고 그럽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구글 폼 링크를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뜨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한 정보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리플 송금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하게 적어주신 다음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려서 구독자이신지 정말 간단히 확인만 빠르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플 송금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